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7장 내용 가지고 복습 진행해 볼 건데요. 7장이, 양도 많고, 법령도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론이 까다롭다는 생각들, 공부하시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7장은 되게 빡세게 공부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서 복습하는 동안에 저랑 같이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기출풀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의 제일 첫 번째 파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의 한 방식인 지방자치라는 행정 방식을 보자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국가의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지방행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행정을 일선기관에 의한 관치,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자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국가의 성립 요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주민이 있고요. 자치기구, 사무, 자치권. 이렇게 세 가지. 이게 가장 핵심이어서 제가 3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거기에 두 가지.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히 자치권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치권을 주민자치의 관점으로 보자면 고유권, 단체자치의 관점으로 보자면 전래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치권의 고유권, 전래권 이념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통설은 제도적 보장설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자치권을 인식하려는 입장이고요. 법적으로 승인된 지방자치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도 했죠.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과 대표자들에게 공동문제 처리에 참여해서 공공심과 협동심을 길러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역 단위로 민주주의를 연습해 볼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를 이념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단체자치, 주민자치. 그 중에서도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적인 사무에 있어서만큼 중앙정부가 위임했습니다. 국가의 관여 없이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방식. 우리가 이런 형태의 자치를 단체자치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무에 대한 구분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자치사무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사무, 위임사무의 구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상대적으로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별이 엄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자치,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표로 쭉 정리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7번. 우리나라에서 2대 지방의원과 1대 자치단체장을 선출했었던 선거는 56년도에 있었던 두 번째 선거였습니다. 52년도에 1차 선거는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했고요. 그 다음 56년에 있었던 두 번째 선거에서 지방의원은 두 번째,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첫 번째 선출했는데 이때는 시의원 면장만 선출을 하고 도와 특별시에 대해서는 선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었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기초 및 광역의원, 단체장, 동시에 뽑는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정부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8번까지의 내용 정리해서 지방자치의 본질 챕터 1의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자, 밑에 있는 기출 선지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권에 대한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래권으로 봅니다. X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있죠.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의 규정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탁설, 전래권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게 전래권의 개념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자치의 개념이 발달한 국가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권한을 부여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게 바로 개별적 수권 방식입니다. 단체 자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기관과 국가의 하급기관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단체자치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사무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서 대립하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기관 통합형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는 게 오히려 단체자치, 그 다음 기관 통합형을 채택하는 게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재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도의원 선거, 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가 된 건 제가 6.25 전쟁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5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가 네 가지 보자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그 다음 계층, 구역,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요. 특별지방자치 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의회의 의결을 일단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광역단위이건 기초단위이건 일단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중층제 혹은 이층제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광역과 기초 단위로 있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일단 특별시, 수도 서울입니다. 그 다음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4번, 도중에서도 자치권이 특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서 그 지방사업에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도인데 자치권이 좀 많이 인정되는 도, 이게 특별자치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자치도, 제주, 그 다음 전북, 그 다음 강원 세 군데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시는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역상의 구, 행정구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자치권의 범위가 법령에 비해 시군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 아마도 시군과 같은 자치권의 범위라고 시군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치구인 것 같고요. 제가 자치구가 시군에 비해서 자치권이 좀 제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드렸었죠. 7번입니다. 자치구역의 경우 명칭 변경, 구역 변경, 패치, 분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경우는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로 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게 되면 7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밑에 있는 기출선지 OX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광역시가 아닌 시라면 기초시입니다. 기초시라고 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이 넘는다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얘기했죠.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구를 둘 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 기출선지 이런 것도 있죠.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에 대한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행안부에게 하면 행안부를 통해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까지 제가 정리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에 대한 얘기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관 통합형과 대립형에 대한 얘기들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